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민 의사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친구들, 심지어 몇몇 의사들에게서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나이쯤 되면 밤에 3번쯤 화장실에 가는 건 당연하다. 혹은 남자는 나이가 들면 성건강이 떨어지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를 체념하게 만드는 말일 뿐입니다. 실제로 전립선 문제는 운명처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주로 매일 반복되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보통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바로 그 습관들이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해 고통을 겪고 불편감이 오래 이어져 자신감과 정신적인 삶까지 영향을 받는 남성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립선의 염증과 부기를 일으키는 10가지 나쁜 생활 습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적어도 5가지는 무심코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첫 번째 습관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지만 은밀히 건강을 해치고 심지어 암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80세. 그 50세까지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남성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해로운 습관을 멀리할 줄 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시청하신다면 저는 이러한 범인들을 완전히 제거해 몸이 가볍고 건강해질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10번째 습관부터 거꾸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오랜 생각을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흔히 밤에 물을 적게 마셔야 아침까지 한 번에 잘 수 있다 라는 생각이 퍼져 있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립선의 가장 해로운 잘못된 습관 중 하나입니다. 몸이 수분 부족 상태가 되면 소변이 진해지고 산성이 강해집니다. 진한 레몬즙 한 방울이 피부에 떨어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연히 따갑고 화끈거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진한 소변은 방광벽을 계속 자극해 시간이 지나면 방광이 예민해지고 쉽게 수축하며 전립선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광이 절반만 차도 갑작스럽게 소변이 마렵게 되는 것입니다. 만성적인 탈수는 전립선 비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악순환으로 매일 갈증을 무시할수록 건강은 한 걸음씩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해결 방법이 매우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갈증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단, 밤 8시 이후에는 수면에 방해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마시는 것을 줄이면 됩니다. 목표는 분명합니다. 소변이 맑고 연한 노란색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방광이 더 안정되고 전립선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며 전립선 비대가 진행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은 적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충실한 동반자입니다. 물 마시기를 전립선을 보호하는 든든한 방패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9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교묘한 습관으로 여러 문제의 결과로 자주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피곤하고 기운이 없을 때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그냥 앉아서 쉬는 것이겠지요. 겉보기에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전립선에게는 정말 큰 재앙입니다. 여러분이 몇 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으면 온몸의 체중이 골반적 즉 전립선이 귀치한 부위에 그대로 쏠리게 됩니다. 작은 전립선을 마치 끊임없는 압력에 눌린 씨앗처럼 떠올려 보십시오. 혈액순환은 어려워지고 노폐물 배출은 막히며 새로운 산소와 영양분은 제때 공급되지 못합니다. 점점 전립선은 우혈되고 염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악순환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몸이 피곤하니 더 오래 앉게 되고 오래 앉으니 염증이 심해지고 염증 때문에 소변이 힘들어져 수면이 방해되고 그로 인해 낮에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가벼운 움직임입니다. 굳이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단나의 황금 규칙만 기억하면 됩니다.
30분 규칙입니다. 30분마다 자리에 일어나 기지개를 켜고 물 한 잔을 따르거나 단순히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보십시오. 작은 동작 하나만으로도 압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다시 원활하게 하며 몸이 여전히 활동 중임을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움직이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적인 생활 습관이 은밀히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8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외출할 때마다 화장실을 찾아야 하거나 밤에 여러 번 일어나 소변을 봐야 한다면 원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바로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침을 커피 한 잔 없이는 시작하기 어렵고 오후에는 차 한 잔으로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카페인은 방광과 전립선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물질입니다. 소변 생성을 더 늘리고 방광을 팽창시키며 소변을 완전히 비우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것은 전립선에 더 큰 압력을 주고 염증과 비대 증상을 악화시킵니다. 갑작스러운 소변이 시원치 않음, 그 범인은 바로 카페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조절하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아침의 첫 번째 커피는 그대로 즐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잔부터는 디카페인 커피나 바카 캐모마일 같은 순한 허브차로 바꿔보십시오. 단지 이런 작은 변화만으로도 며칠 안에 확실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몸의 편안함과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더 현명한 선택일 뿐입니다. 7번째 습관은 전립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남성의 본질적인 힘에도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튀김, 자극적인 음식, 가공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은 남성 건강의 핵심인 테스토테론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편의점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간편식, 향긋한 치킨, 바삭한 감자튀김, 그리고 나쁜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들은 은밀하게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체내 에스트로겐 생성을 촉진하고 동시에 테스토테론을 낮춥니다.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고 테스토테론이 감소하면 전립선 비대 위험이 뚜렷하게 높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의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우뿐만 아니라 매운 음식이나 지나치게 짠 음식은 비뇨기계를 직접 자극해 염증과 전립선 불편을 쉽게 일으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음식이 최고의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몸을 혼란스럽게 하는 음식을 고집하기보다 자연스러운 균형을 회복해주는 건강한 식단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짙은 녹색 채소는 항염 성분이 풍부합니다. 고품질 견과류나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는 호르몬을 돕는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이러한 식단은 전립선을 편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건강한 테스토테론 수치를 유지하에도 도움이 됩니다. 꼭 기억해야 할 간단한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식사가 대부분 포장된 봉지에서 나온 것이라면 건강은 식품 산업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이 땅과 자연에서 왔다면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권은 전적으로 각자에게 있으며 매일 몸을 느끼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6번째 습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제가 드린 정보가 타당하고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6번째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은 했고 대체로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전립선에게는 느리게 다가오는 지진과도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변을 너무 오래 참는 습관입니다. 긴회의 중이거나 교통체에 갇혔을 때 혹은 영화에 몰입했을 때일 수 있습니다. 매번 소변 신호를 무시한다는 것은 방광을 과도하게 혹사시키는 것이며 마치 한계까지 부풀려진 풍선과 같습니다. 그 압력은 방광에만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까지 직접 누르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압력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 손상을 만들고 결국 전립선을 자극하고 부어오르게 만듭니다. 나이가 든 남성에게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변을 조절하는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자주 소변을 참으면 방광이 완전히 비워지지 못해 소변이 남고이는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 결과 염증이 생기고 전립선 질환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해결책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것입니다. 소변이 마렵다면 지체하지 말고 화장실에 가십시오. 방광과 전립선은 긴밀하게 연결된 팀처럼 움직입니다. 한쪽이 받는 압력은 다른 쪽에도 즉시 영향을 줍니다.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 방법 중 하나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타협의 여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전립선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바로 흡연과 간접 흡연입니다. 직접 흡연자만 위험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장기간에 걸쳐 담배 연기를 흡입하는 것만으로도 거의 비슷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담배 한 개비는 몸속에서 터지는 화학폭탄과도 같습니다. 담배에 들어있는 수천 가지 독성 물질, 예를 들어 니코틴이나 타르가 혈관을 수축시켜 전립선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전립선을 산소 부족 상태 즉 서서히 숨막히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시에 담배 연기는 전신에 걸쳐 염증 반응을 일으켜 전립선의 매우 연약한 조직을 손상시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지속적인 공격은 전립선 비대뿐 아니라 암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은 몸의 회복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손상이 더 빨리 진행됩니다. 흡연은 또한 몸속에 남아있는 소중한 항산화제를 소모시키는 데 있는 질병에 맞서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직도 담배를 피우고 계시다면 오늘 내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결정은 바로 금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주치의와 상담하거나 가까운 건강 클리닉을 방문해 보십시오.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금연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효과가 거의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단 몇 주 만에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염증 지표가 낮아지며 전립선이 휴식을 취하고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약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면 흡연 환경을 멀리하여 그 성과를 지켜내십시오. 이 결정은 여러분이 앞으로 더 많은 세월을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는 데 있어 결코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4번째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인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자동차보다도 못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오일을 교환하며 타이어를 검사해 갑작스러운 고장을 막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스스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 것은 언제입니까? 많은 남성들의 대답은 보통 몸이 적신호를 보내고 고통이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것은 특히 전립선 질환에 있어서 매우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문제는 전립선 질환이 되게 은밀하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초기 단계에는 거의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소변이 잘 나오지 않거나 자주 마려운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병이 심각하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매년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아주 간단합니다. 혈액검사로 PSA 전립선 특이 항양원 수치를 확인하고 손가락을 이용한 직장 검사를 받는 것입니다. 이 2가지 과정은 짧은 시간에 끝나며 염증이나 비정상적인 증식을 조기에 발견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직장 검사라는 말만 들어도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미루는 것은 적절한 시기를 놓친다는 뜻입니다.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면 대개 생활습관 개선이나 가벼운 약물 치료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치면 장기간 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나 심지어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더 이상 참기 어려워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주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습관입니다. 이것을 자신을 위한 정기점검으로 여기고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3번째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반복하는 익숙한 식습관입니다. 바로 붉은 고기와 가공육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 연구는 매우 분명히 밝혀냈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와 같은 붉은 고기, 그리고 소시지, 베이컨, 햄 같은 가공육이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고 전립선 문제의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과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화학 물질들이 바로 해로운 범인입니다. 중년과 노년기에 이르면 소화 기능이 젊을 때처럼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과도하게 먹으면 몸은 쉽게 악순환에 빠집니다. 염증이 지속되고 체중이 늘어나며 호르몬 불균형이 생깁니다. 전립선은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연속적인 공격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아하는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핵심은 균형과 섭취 빈도입니다. 금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건강을 최적화할 기회라고 여기십시오. 붉은 고기는 특별한 날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만 드시고 나머지 날에는 더 건강한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 특히 오메가3과 풍부한 연어청어는 전립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닭고기도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렌틸콩, 콩 다양한 두류 음식은 단백질뿐 아니라 소화에 이로운 섬유질까지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건강한 한 끼 한 끼가 여러분을 더 건강한 몸과 더 적은 불편함으로 이끄는 작은 걸음이 된다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기지만 이것은 호르몬과 전립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바로 맥주배를 방치하는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호르몬 상태를 알고 싶다면 허리둘레만 봐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배불기는 단순히 외모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에 대한 명확한 경고 신호입니다. 복부에 쌓인 지방은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숨은 내분 비샘처럼 작용하여 끊임없이 체내 염증을 촉진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더 위험한 점은 복부 지방에는 아로마타 아제라는 효소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남성에게 가장 소중한 테스토테론을 은밀히 에스트로겐으로 바꿔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몸은 만성염증과 호르몬 불균형이라는 이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립선 비대를 일으키고 잦은 배뇨, 소변 힘 부족, 야갈뇨, 심지어 발기부전까지 유발하는 완벽한 폭풍입니다. 다행히 해결책은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후 가까운 공원에서 15분 산책을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은 탄산음료 대신 물 한 잔으로 바꿔보십시오. 모레는 식단에 채소와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해 보십시오. 과학은 이미 증명했습니다. 체중의 5%만 줄여도 전립선 증상을 현저히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큰 배는 나이 들면 당연한 징후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진대사가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 외모 개선뿐 아니라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전립선을 장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첫 번째 습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초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흔히 간과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9가지 습관을 더 악화시키는 뿌리가 되는 습관입니다. 그것은 바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한 채 압박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는 쉽게 군것질에 손을 대며 무거운 기분을 잠시 잊으려 합니다. 압박이 쌓일 때는 담배 한 개비가 휴식의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불안정하면 밤잠은 뒤척이고 아침이 되면 지친 몸은 소파에만 눕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마치 촉매제처럼 작용해 다른 모든 나쁜 습관들을 은밀히 부추입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은 전신의 염증을 촉발시키고 골반적 근육을 무의식적으로 긴장시켜 전립선을 압박하게 만듭니다. 동시에 테스토테론의 균형을 무너뜨려 남성의 힘과 남성다움의 근원을 약화시킵니다. 다시 말해 스트레스는 숨은 범인으로 여러분의 전립선을 가장 취약한 표적으로 조용히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짐을 지고 자신을 잊은 채 일하는 삶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남자는 어릴 때부터 참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으며 부모와 아내, 자식을 위해 묵묵히 걱정하는 것이 가치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몸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변하지 않으면 남은 세월은 더 이상 고귀한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가족에게 짐이 되고 맙니다. 남자는 많은 것을 참을 수 있지만 몸은 끝없이 참아낼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데에는 약이나 값비싼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답은 아주 단순하며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소 안에서 벗어나 깊게 호흡해 보십시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산책해 보십시오. 또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일상의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 향후회에서 만난 한 형님을 기억합니다. 올해로 60을 가느신 분인데 평생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두 자녀를 키워내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분은 오직 집으로 돈을 보내는 것만 생각했지 건강검진은 단 한 번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극심한 통증이 지속돼 응급실에 실려셨습니다. 의사들은 만성전리병이라고 진단했는데 주된 원인은 운동 부족, 불규칙한 식사, 그리고 단연간의 흡연이었습니다. 처음엔 크게 낙담하며 더 이상 가족을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변화를 선택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걷기 시작했고 담배를 끊고 허브차로 바꾸셨으며 식단에는 고기와 기름 대신 채소와 생선을 더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건강검진 결과가 뚜렷하게 개선되었고 전립선 증상도 줄었으며 정신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손주와 함께 공원에 가서 놀 수 있고 화장실을 계속 들락거리는 것도 없어졌어. 나는 다시 가족의 든든한 남자가 된 것 같아. 아저씨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시간을 죽이는 습관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배는 점점 불러오르고 피곤함은 늘며 밤에는 계속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여러 번 아내와 자녀들의 권유를 받은 끝에 아저씨는 변화를 결심했습니다. 집 근처에서 하는 기공 수업에 등록했는데 처음에는 그저 형식적으로 참여했지만 점점 몸이 더 유연해지고 숙면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저씨는 또래 친구 몇 명과 작은 모임을 만들어 매일 아침 바닷가를 함께 걸었습니다. 반년이 지나자 복부 둘레가 눈에 띄게 줄었고 수면이 개선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정신이 훨씬 더 활기차졌습니다. 아저씨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쓸모 있는 것 같아. 손자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같이 공도 찰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어. 그건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야. 이러한 이야기들은 하나의 분명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을 가장 깊고 오래도록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할 때 가족은 한 가지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에너지가 있을 때 병에 가로막히지 않고 자녀와 손주와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남성들은 여전히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적이고 가족을 귀찮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금만 노력해서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운동과 휴식의 시간을 쓰는 것 바로 그것이 아내와 자녀, 손주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기둥이 아니라 살아 숨쉬고 건강하며 따뜻하게 곁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결코 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숙한 남자의 힘입니다. 자신을 돌볼 줄 알아야 가족을 지탱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은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되 있어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며 전립선을 보호하고 다른 나쁜 습관들을 더 쉽게 바꾸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을 더 건강하고 평온하며 충만한 삶으로 이끄는 토대입니다. 기는 가족과 사회를 위해 오랜 세월 헌신해온 여러분이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는 삶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남자가 생활 습관을 바꾸면 그 결과는 단순히 건강이 좋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자유와 삶의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변화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이 보내는 구조신호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남자가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소한 증상들이 바로 전립선에 문제가 생겼다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밤마다 3번, 4번씩 일어나 화장실에 가야 합니까? 소변을 다 본 것 같아도 막상 일어나자마자 다시 화장실에 가고 싶어진 적이 있습니까? 소변 줄기가 약하고 끊겨서 짜증이 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결코 나이 들어서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 전립선이 염증이나 비로 고통받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어떤 이들은 허리가 아프거나 골반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심지어 성생활에서 흥미가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오래 방치하면 단순히 생활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암을 포함한 더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남자인 우리가 흔히 참는데 익숙하고 몇 가지 사소한 문제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일할 힘이 있고 가족을 책임질 수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 조용히 참는 동안 몸은 하루하루 조금씩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병이 심각해지면 고통은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나쁜 습관을 오늘 당장 바꿔야 한다는 것, 만약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바로 오늘 변화를 시작하라는 경고로 받아들이십시오. 더 건강하게 먹고 더 많이 움직이고 담배를 끊고 술을 줄이고 무엇보다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십시오. 일찍 알아차리고 일찍 행동하는 것이야말로 자유와 힘 그리고 삶의 기쁨을 되찾아 가족과 손주들과 가장 온전하게 함께하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꽤 긴 여정을 함께 해왔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 보이지만 은밀히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습관들을 살펴보고 삶을 바꿔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되찾은 실제 사례들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를 마주하며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그 결과가 자신뿐 아니라 매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까지 미칠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남자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합니다. 평생 책임을 짊어지고 언제나 가족을 먼저 생각하며 자신은 뒷전으로 밀러왔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변화를 선택하고 내 몸을 더 잘 대우할지 말지는 오직 나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내일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나이 드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 언젠가 그 시기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다는 것이 곧 약해진다는 뜻은 아니며 삶의 즐거움을 잃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몸을 방치하고 나쁜 습관들이 날마다 건강을 갉아먹게 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돌보고 주도적으로 조율할 줄 안다면 노년은 오히려 가장 평온하고 행복한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전히 손주와 뛰어놀 힘이 있고 아내와 산책을 즐길 수 있으며 평생 쌓아온 결실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서류에 적힌 나이가 아니라 바로 건강입니다. 저는 이번 영상을 다 보신 후 여러분이 잠시 시간을 내어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바랍니다. 10가지 습관 중 나는 어떤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내 몸은 그동안 내가 무시해온 어떤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오늘 나는 더 건강하고 즐겁고 자유로운 삶을 위해 작은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가?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 닿았다면 함께 여정을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증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읽고 가능한 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앞으로도 더 많은 지식, 실제 이야기, 그리고 생활 속 비밀들을 전해드려 모든 남성분들이 더 강하고 더 건강하며 남은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 기쁨,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입니다.